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금주 뉴욕 증시에서는 잇따라 발표되는 고용 관련 보고서들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미 노동부의 7월 졸지 보고서와 8월 ADP 비농업 민간 고용 보고서,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및 8월 실업률 등이 공개 예정인데 이번 주 미국 고용 시장의 흐름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LS 일렉트릭이 MSCI 한국지수 편입 첫날인 오늘 오전 8%대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수 편입 종목군은 리밸런싱일 이전부터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기 때문에 편입 직후 차익 실현 매물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LG 에너지솔루션이 오전장에서 6%대의 급등을 보이면서 5개월 만에 40만 원 선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2차 전지주의 기계적 반등을 전망하는 리포트가 나온 점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금 이 시각 비트코인 가격이 5만 7천 달러 선까지 추락하게 되면서 일주일 만에 11%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한 주간 11.6%의 하락률을 기록했는데 비트코인이 전통적으로 9월 시장에서 약세를 보였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그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텐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오전장 흐름 짚어봐야겠죠. 가장 먼저 이 미국 뉴욕 증시,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죠. 이 7월 PC 가격 지수가 예상치에 정확하게 부합하게 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상승으로 장식했습니다. 안정적인 물가 흐름이 이게 확인이 되면서 또 9월 B컷 가능성은 소폭 낮아졌고요. 오히려 스몰컷 시나리오가 보다 유력해졌는데요. 이날 테슬라와 아마존은 약 3%대의 강세, 또 엔비디아도 1.5% 이상 반등에 성공했고요. 또 오늘 뉴욕 시장은 노동절을 맞아서 쉬어가는 가운데 오는 3일부터 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 9월의 첫 거래일 코스피가 장초반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박스권에서 좀 머무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전 내내 약세 흐름을 이어갔고요. 또 오늘 이 주목을 할 만한 부분 바로 2차 전지겠죠. 리튬 가격 호재와 더불어서 이 기계적 반등이 기대된다는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 LG엔솔과 포스코홀딩스 약 6%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에코프로비엠은 8%대, 에코프로와 엔캠은 각각 5%대의 강세 보이고 있는 와중에 우리 현재 어떤 증시 흐름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바로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0.01% 약하게 상승불 켜고 있고요. 2,670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초반과 대비해서 외국인이 순 매수세로 전환한 모습, 지금 이 시각 기관만이 나홀로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0.27% 파란불 약하게 켜내고 있는 코스닥 765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1.5% 이상 날아오른 코스닥,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물 팔아내게 되면서 오히려 하락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게 박스권 안에 갇힌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수익률에 저희가 시원한 한 방을 날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저희 유튜브 댓글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9월 시장을 책임져 주실 이분 바로 모셔봐야겠죠. 김선유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좀처럼 좀 주가의 상승 여력을 찾기가 쉽지 않은 우리 시장입니다. 좀 하반기에는 수출 모멘텀도 둔화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지수 상단이 좀 다소 제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커지고 있는데요. 좀 하반 경직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밸류에이션 하단 업종에 좀 눈길이 가네요. 네. 자, 보시면 말씀 주신 것처럼 밸류에이션 하단으로 좀 표현이 되면서 요즘에 시장 트렌드가 좀 뭐라 그럴까요? 국내 증시는 확실히 좀 가치주 성향이 있는 뭔가 좀 많이 밀려 있는 이런 대형주들을 기관들이 좀 찾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또 보면 2차 전지주들이 너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8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전 세계에서 상승률 거의 뭐 최하의 수준이거든요. 뉴욕 증시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사실 많이 답답하죠.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모습이 현재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도 곧 조만간인 것 같고 나스닥은 아직 약간 되돌림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긴 하지만 우선은 뉴욕 증시가 오늘 새벽도 휴장이기 때문에요. 내일 아침 되더라도 뉴욕 증시 체크하기는 어렵고 모레 아침이 좀 돼야 되겠죠. 내일 아침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상황적으로는 우선 분위기가 수요일 날 아침에 저희가 뉴욕 증시 체크하고 나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쁘진 않은데 이게 수급적인 상황, 수급 상황 자체가 그렇게도 좋진 않아요, 시장이. 보면은 코스피에서 기관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전기전자 쪽 매도가 좀 많고 그다음에 자동차 온수업 장비 쪽에 매도가 좀 많아요. 뭐 프로그램 매도로 볼 수 있겠지만은 고스란히 그 흐름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2차 전지로 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뭐 오늘 간만에 또 외인들이 소폭이나마 잡고 있긴 하지만 추이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서 시장이 아직은 조금 혼돈이다. 뭔가 방향성을 잡고서 가는 그림이 나오면 좋겠는데 시장이 우선 2차 전지주에 좀 특화되면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어서 버티는 모습이 지수가 안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또 뭐다? 버려지고 있다. 약간 이런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는 그나마 조금 버티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데 또 2차 전지주들은 바닥에서 수급 몰리면서 확 들어오고 있는 반면 그 외에는 철저하게 버려지는 듯한 그런 흐름들이에요. 그래서 좀 답답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뭐 시장이 그래도 지수가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끌려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모습이 좀 많이 안 보인다. 그래서 답답하지만서도 확실한 것은 외인들의 수급 포인트가 조금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확실히 국내 증시는 또다시 얘기 드리지만 모멘텀 거리가 없다는 거. 이게 좀 핵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조금 이슈거리를 찾아내는 게 필요할 건데요. 그나마 시장에서 2차 전지주들이 그 흐름을 이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여전히 좀 외인들의 수급 물량이 다소 아쉽습니다. 계속해서 흐름 신중하게 체크해 보시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또 2차 전지주 외에 어떤 테마가 새롭게 떠올랐을지 저희 장전 관심 테마 오늘은 무려 4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키워드 바로 우버와 로보택시 그리고 딥페이크, 대왕고래 관련주까지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자그마치 4개의 테마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전문가님 어떤 테마부터 가장 먼저 볼까요? 네, 테마별로 한두 종목씩만 볼게요. 자, 우선은 우버 관련으로 해서 이슈가 된 로보택시 뭐 똑같은데요. 두 개 같이 보면 모트렉스가 오늘 장중에 좀 움직임이 나왔고 이슈가 뭐냐면 우버 CEO가 한국을 방문해서 네이버와 현대차를 만났죠. 만나서 좀 이런저런 좀 얘기를 도란도란 나누는 모습 때문에 이슈가 좀 됐어서 모트렉스가 오늘 장중에 12%까지 급등이 좀 나왔고요. 라이콘 같은 경우도 이제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공개한다고 하는데 배트맨 촬영장에서 공개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 이슈 따라서 테슬라 이슈 같이 맞아떨어지면서 라이콘 같은 경우가 오늘 8%대 이상 상승이 좀 나오기도 했네요. 자, 그리고 딥페이크 관련주들은 제가 종목별로 차별화는 있겠지만은 이번 주 초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리고 뉴욕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상황상 화요일 정도까지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그때까지는 테마성 움직임이 중요할 수 있으니까 이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자, 센지랩부터 볼게요. 자, 센지랩 같은 경우가 오늘 장중에 17%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됐고요. 많이 오르는 또 모습이에요. 전고점 흐름을 좀 보자면은 매물벽 자체가 좀 많이 존재하는 구간에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황 보시면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뭡니까? 네, 한싹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 치면서 강한 모습인데요.
두꺼운 매물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부터는 상승 위로 가는 포인트가 쉽지가 않아요. 적당히 조금 상황 보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분위기상으로는 추세의 바닥 자리를 돌려놓는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이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 대왕거래 이슈가 좀 생기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좀 그나마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 하나 동양철관입니다. 동양철관은 그 파이프예요. 네, 원유 옮길 수 있는 파이프죠. 입찰 가능성이 있어서 좀 뉴스화 기사가 됐고요. 그 이슈를 통해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오늘 좀 포착이 좀 되고 있는데 엄청 세지는 않아요. 장중에 8%대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장 초반부터의 상승은 나왔습니다. 근데 한 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움직여 준다면 1,100원대의 그림을 한 번 더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은 관심 종목에는 넣어두셔야 하는 대표적인 대왕거래 관련주가 아닐까 싶으니까 동양철관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장정 관심 테마 다 같이 만나보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이 장정 관심 테마 이외에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해야 할지 저희가 그 정확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화면 하단의 번호로 023153-1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그 투자 고민 저희가 말끔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들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저희 최고 수익률 종목들 다 같이 만나보고 왔는데요. 특히 이 아우딘 퓨처스 정말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부터는요, 이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시총 상위 대형주들을 꼽아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 시각 여전히 이 LG 엔솔과 포스코 홀딩스 약 6%대 강세 띄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반도체 친구들이 간밤 엔비디아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오늘 파란불 켜면서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아쉬운데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반등 흐름 언제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오늘 이제 보면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리튬 가격이랑 최근 니켈 가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게 이제 그 리튬 가격 추이거든요. 네, 자 보세요. 요거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 자체가요. 잠시만요. 바닥에서 잠시만요. 이게 이렇게 자꾸 움직이네. 이렇게 그냥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꾸 따라오네요. 자, 보시면 바닥에서 잘 보세요. 끝에 잠깐 돌리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 전체가 바닥을 좀 다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좀 많이 보여요. 약간 다지거든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조금은 이슈가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니켈 가격 보시면은 니켈 가격도요.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그 코미스라는 사이트입니다. 국내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알고 있습니다. 요 바닥에서 이렇게 돌려 세우면서 올라가는 니켈 가격이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제 왜 2차 전지주들의 리튬 가격 자체가 많이 좀 주저앉는다, 이로 인해서 실적 저하가 예상된다 그러면서 주가가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지난주부터 보면은 리튬 가격이 조금은 뭔가 좀 바닥에서 체크가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동안의 이 모습이 유지가 되면서 조금이나마 반등 포인트가 나오면은 단기 트레이딩상으로도 리튬 관련주들, 연관이 되는 2차 전지주들은 충분히 이슈화되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눈에 들어오시죠? 네.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3개월로 검색을 해가지고 보면은 좀 더 눈에 잘 들어오실 거예요. 조금 더 잘 돌려 세우는 게 보이시죠? 빠르진 않아요. 근데 아주 천천히 바닥을 다지는 듯한 모습, 일전에 이렇게 멈춰 있다가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약간 돌리고 있거든요. 약간 돌리고 있어요. 요거가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이 영향을 통해서 지금 보시면 오늘 에코프로 5.3% 급등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 BM 8%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보면은 더 많이 움직이는 애들이 또 뭐가 있냐면 뭐 LG 엔솔 다 좋은데 LG 화학도 그렇지만은 이 포스코 DX가 현재 13%대 급등이 좀 나오고 있고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가 18%가량의 급등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 포스코 시리즈들을 보시면요.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쉬었다가 이제서야 바닥에서 거래량이 조금 붙어주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조금 붙는 모습이에요. 수급 자체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반등 나오는 그림이 좀 나와줘서 구조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근데 하나 보셔야 될 게 포스코 엠텍은 여기 자리가 걸림돌이죠. 전저점 자리 항상 체크하잖아요, 제가. 여기.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살짝은 고민스럽긴 하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여기 라인 있죠? 네. 여기가 전 저점 라인으로 요 라인 잡혀 있죠? 그렇죠? 여기서 얘나 공간이 열려 있어요. 35,000원까지는. 요건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포스코 많습니다. 종목 많죠?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도 살펴보시자면 이것도 많이 오르긴 하는데 여기 라인이 딱 있어요. 한 25만 원 정도 라인 돌파하기 직전이네요. 요런 그림이 포착이 된다는 거? 딱 이거 아셔야 되잖아요. 급등 나올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예요? 전에 저점 바닥 자리가 항상 뭐가 된다? 저항선이 된다는 거 아시죠? 여기 포인트라는 거. 이렇게. 근데 여기 자리를 뚫고 치고 가게 되면은 상당히 조금 더 큰 폭의 그림이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포스코에 조금 포스코 관련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쌓여 있어요. 그래서 야 관심을 좀 가져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이쪽으로 가죠. 포스코 말고 코스모 쪽으로 가면은 또 보여요. 코스모 신소재, 그렇죠? 오늘 이 종목 8% 오르고 있고요.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7% 상승이 나오는데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라인 어디 보입니까? 대충 한 여기 라인 대충 잡잖아요. 눈에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게 만약에 이제 지금 시장의 흐름이라면 2차 전지주들이 한동안 상승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저점 바닥에 인식되면서 깨지기 직전 자리들이잖아요. 눈에 들어오는 자리잖아요. 여기가 얼추. 그렇죠? 여기는 약간 고점 자리들이고 여기가 추세적으로 얼마인가? 여기가 28,000원짜리라는 거지. 지금 28,8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가 이만큼 갭이 떠 있어. 이만큼이. 네. 뭐 채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싶다 요거죠. 근데 우선은 가능성은 보인다는 거? 근데 이게 2차 전지주들이 지금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가는 그림이 전체적으로 갑자기 최근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던 LG 엔솔 약간 비중에 대한 고민을 했지만서도 제 비중에 대한 고민 자체가 잘못됐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게 지금 그냥 뭐라 표현을 해야 되냐면 뒤도 안 보고 사요. 그냥 막 산다는 느낌이 강해요. 엔솔 오늘 6%대 급등 나오는데요. 최근에 차트 보시면 이런 차트거든요. 대형주에서. 바닥에서 지금 몇 %예요? 순식간에 20%를 올렸어요. 거의 30% 가까이 올렸어요. 끝바닥에서 보면. 네. 계속 뭐 분할매수 사인을 드렸지만 너무 올랐다. 좀 불안하다. 근데 또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해리스와 트럼프의 대결 구도에서 시뮬레이션을 뭐 10,000번 돌렸다, 1,000번 돌렸다 하잖아요. 기사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해리스가 이길 거라고 하지만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은 쪽집게들은 뭘 얘기하냐면 결국 뭐다? 트럼프가 이길 거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여기 사이트에서 보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이제 그 예측치, 미국 대선 예측 사이트인데 트럼프가 또 이렇게 앞서고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뭐야, 트럼프야? 뭐 해리스야? 지금은 또 기사 보니까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며. 그런데 또 이제 트럼프는 이 사이트는 트럼프이기도 하고 쪽집게들은 또 트럼프를 찍어.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의 법인세 부분을 또 해리스가 막 건드린다고 하니까 올린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약간 좀 반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약간의 눈치를 보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은 해리스와 트럼프와 서로 간의 정책을 자기네들도 하고 있다 이러면서 뭔가의 정책적인 기준점 자체가 서로 약간씩 맞물리는 게 생기고 있고 그러니까 막 혼돈의 카오스인 거예요. 복잡하죠. 이 그림들이 나오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중요한 것은 바닥은 바닥이라는 인식, 대형주에서 살만한 게 그래도 물리겠느냐라는 인식이 조금 확대되면서 이 2차 전지주들이 좀 강하게 가지 않나 싶어요. 거기에 약간의 좀 후춧가루일까요? 가미로? 조미료를 좀 포함한다면은 아까 보셨던 이거 뭡니까?
리튬 가격에 아주 조금이나마 바닥을 확인하고 있어서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 이게 약간 도와주는 느낌이 난다는 거. 그래서 하반기 때는 그래도 지금 뭐 2분기보다는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보면 무슨 일이 또 발생하고 있냐면 현대차랑 기아는 이제 빨간불 그나마 오늘 돌렸는데 현대가 아직 못 돌리고 있어요. 3% 이상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락이죠. 저도 이제 이거를 사인을 드렸다가 손절가 터치까지는 안 왔거든요. 오진 않았는데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되돌리면 괜찮아요. 근데 기아는 안 빠지는 걸 보아하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은 바닥에서 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이 혼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방송 시청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확실한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꾸준하게 시장에 조금 이 움직임 자체를 체크를 해드리니까 이게 왜 2차 전지가 오르는구나 이런 거 아실 수가 있죠. 그렇죠? 리튬 가격이 아직 이게 바닥을 찍었다, 반등이 나온다 약간 이게 막 기사화되진 않았어요, 시장에서. 근데 조금 기사화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저기 상황에서 코미스 다시 한번 볼게요. 조금만 한 번 더 돌리는 게 나누면 리튬값 반등 바닥 찍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또 이 리튬에 대한 얘기를 빼놓지 않고 거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관련주들이 또 한 번 확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단기 꼭지일 수는 있어요. 그런 걸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튬 가격 관련주들은 또 뭐가 있습니까?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스 이런 종목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 보시면 또 그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대표적인 종목 뭐가 있을까요? 말씀 리튬 포스 보세요. 오늘 11% 오르거든요. 이 종목들 보시면.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하이드로 리튬 같은 종목들도 하이드로는 한 4% 오르고 있었나 아까 보니까. 네, 4%네요. 이런 종목들도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총 상위 대형주들 위주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저희 마찬가지로 지금 시각 많은 분들께서 상담 신청 주고 계신데요. 아직까지도 자리 남아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저희 전화번호 0231-1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저희 정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YC 기다리고 있네요. 이 16,000원의 매수가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시각 바로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4.8%가량 오늘 강하게 밀려나면서 13,0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이 YC 구사명 YIK 오늘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자, 이게 라인을 깼습니다, 오늘. 매수가가 16,000원이시네요. 아이고, 오늘 라인을 깼어요. 이게 뭐 120일선 라인을 깼어요. 그러니까 지난 보면은 8월 5일 날도 이 라인은 깨진 않았었어요. 참 고생 많으시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현실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잖아요. 돌려 세워야 될 건데 이거. 보통 이제 원칙적인 대응을 한다면 여기서 우선은 손절을 하는 게 맞기는 해요. 네, 손절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다시 올라오는 거 보면서 이 종목을 대응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YC를 좋아하신다면은 사실 손절 대응하시고 다시 돌려 세울 때 맞춰서 들어가시는 게 안정적일 거예요. 안전하게 하신다면 투자를. 이게 이 라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원체 많잖아요. 120일선 라인 같은 경우는 20일선도 잘 보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5일선도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이 추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 양봉으로 3번 크게 나온 자리에 꼭지 자리 여기 이 라인 있죠. 하필 또 이 자리가 대충 제가 긋고 있긴 하지만 이게 14,000원짜리예요. 얼추 또 이 손절 라인인 거지. 이게 또 하필 또 이 121선이랑
저 꼭지랑 또 이렇게 여기 꼭지가 맞아 떨어지네. 네. 그래서 우선 저는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보이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원칙상 일단 빠져나오셨다가 다시 대응하시는 게 안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차트상의 구조적으로는 그런 그림이 보이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대응하셔야 되고요.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긴 해. 그래서 우선 뭐 버텨보시고요. 반등이 이번 주 안으로 해서 다시 14,000원 위로 나와준다면 다행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 좀 다시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피플바이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굉장히 제약바이오가 핫한 만큼 저희 종목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매수가가 3,500원 그리고 5%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2% 가까이 내려가게 되면서 어느덧 3,300원 선까지 밀려났는데요. 최근 이 제약바이오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 아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알츠하이머 관련주 그리고 탈모 치료 관련주로도 엮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문가님, 피플바이오 주가 흐름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요? 네, 일단 알츠하이머 관련주로서 요즘 대대적으로 회사에서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하신 자리가 뭐 딱히 문제가 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문제가 되는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이 종목이 여기를 과연 어떻게 잘 넘어갈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자리들이 이제 고점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여기가 4,200원 정도 되죠? 그렇죠? 잘 아실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반등 포인트 나올 것 같아요. 이미 바닥 자리는 확인하면서 돌렸던 흔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항 자리는 나와요. 최악인 경우라도 살짝 더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는 있어서 손실을 보시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거를 얼마나 수익을 봐야 될지가 문제인 건데 과거치 차트를 한 번 더 다시 한번 보자면 뚫어주면 많이 가요. 뚫어주면 가는데 그 뚫는 게 문제구나. 7,000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7,000원까지. 근데 이게 여기 자리 핵심이겠네요. 4,100원, 200원, 300원 여기를 어떻게 잘 넘어갈 거냐. 근데 이게 뭔가 손대는 느낌은 나요. 보니까 차트 딱 주봉으로 당겨 보면은 주봉 약간 보이고 일봉상으로도 보인단 말이야. 뭔가 조금 기다리면 갈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홀딩해 보실래요? 시간이 좀 걸려도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별다를 건 없을 것 같고요. 약간 깨져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큰 반등 한번 노리고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굉장히 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리튬 포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7,050원 그리고 7%의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이 리튬 가격 호재에 더불어서 10%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리튬 포어스. 8월 초에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돌려 세우는 그림 나와주고 있지만요. 매수가가 다소 있으시다 보니까 앞으로 다소 갈 길이 먼 듯 싶은데요. 전문가님 언제까지 좀 기다려봐야 될까요? 네, 매수가가 이제 7,000원 정도 되시네요.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고. 자. 깨질 만큼 다 깨진 상황에서 이제 좀 반등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차트를 좀 크게 펼쳐보자면 최근의 반등은 진짜 한 번은 크게 갈 수도 있는 듯한 반등 흐름이에요. 사실 이 종목은 지난주에 저희 그 가족방 공략주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많이 가서 굉장히 좀 환호를 지르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제가 보는 1차적인 목표가는 한 3, 4천 원대 정도까지 보긴 해요. 근데 이제 뚫고 가준다면 그 매수하셨던 가격까지도 갈 수가 있는 종목이라 거기도 보긴 해요. 근데 2번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중요하냐면요. 흔적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제가 고민을 하는데 보시면 이런 이제 기술적인 지표들이라고 할까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나왔지만서도 안 밀리고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어떻게 돼? 안 밀리고 있잖아요. 안 밀리면서 터지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짧게나마 뭐라고 약간 이런 식의 N자형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한번 가거든요.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아까 보여드렸었던 이제 코미스 사이트에서 리튬 값이 중요한 거지. 이게 여기서 돌려 세우면서
가버리게 되면 됐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 바닥에 살짝 돌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두 칸만 더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은 시장에서 지금 기사화된 게 없어요. 리튬 값이 바닥을 찍었다 이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검색해보세요. 리튬이라 검색해봐도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리튬 값 하락이 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들만 즐비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차트가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돌리는 느낌이란 말이야. 약간은 미소를 지으면서 돌리는 느낌이란 말이지. 여기 조금만 더 가면 만약에 움직여주면은 리튬 값 어떻게 돼요? 아니 이 기사들이 나오겠지. 야 리튬 값 바닥 찍은 거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네. 아직 기자분들이 눈치를 보는 것 같아. 한 칸 더 움직이길 기다려. 누가 써주길 기다렸는지 누가 용기 있게 먼저 써버리면은 따라 쓸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상황이 이것도 같이. 그래서 우선은 하나 아쉬운 점은 그 가격이 많이 높으시다. 뭐 오늘 이 종목이 좀 많이 오르긴 하지만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오르는 이유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가에 대한 부분은 낮추실 필요도 있긴 한데 그래도 시간 걸리고 기다려 보신다면은 매수가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네, 이게 팀포스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요게 이제 회장님이 원래 이게 회장으로 계셨던 분이 변익성 회장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그 아드님 분께서 회사를 물려받고서 현재 이 상속세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공시를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래저래 좀 시끄러웠던 부분이 최근에 좀 정리가 좀 잘 된 것 같고, 이 종목이 원래 이름은 WI예요.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주가에 조금 반등을 모색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은 바닥인 것 같아요. 찐바닥인 것 같아요. 찐바닥인 것 같고요. 여기서 돌려 세우게 되면은 7,000원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좀만 더 회사가 좀 안정적으로 돼준다면 더 갈 수도 있거든요. 사실 불과 몇 개월 전에 7,000원대였던 회사였어요. 그쵸? 네. 불과 그랬어요. 그러다 갑자기 쭉 밀려 내려왔었던 거예요. 리튬 값이 너무 빠르게 빠졌으니까. 근데 지금은 리튬 값이 뭐예요? 약간의 바닥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슈에 맞춰 본다면은 상승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우선은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절대 매도하시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종목 상담 뜨거운 성원 보내주고 계신데요. 아직까지도 저희 자리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저희 전화를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저희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종목명과 그리고 보유 비중,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요. 이 유튜브로 신청 주신 종목 들어와 있네요. 세빛캠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 단가가 다소 높으십니다. 이 94,026원에 1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바로 주가 현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세빛캠 현재 주가 흐름 약 4%가량 이 강세 나오게 되면서 27,600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매수가를 보니까 최소 1년 이상 좀 장기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간 마음고생 좀 심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바로 SOS 전략 들어보고 올게요. 네, 아유 고생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비중이 크진 않으셔서 다행인 것 같고요. 이게 전체 차트예요. 세비캠의 전체 차트고 여기 라인이 매수하신 가격대십니다.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있고 2차 전지주들이 뭔가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조금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제 진짜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는 그림인지, 사실 시장에서의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주가의 반등과 수급밖에 없잖아요. 그럼 회사가 아무리 안 좋다 그래도 야 어차피 바닥이야 그러고 수급은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에 2차 전지주들이 지금 최근에 오늘 같은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엔솔의 이런 추가적인 급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세비캡도 거기에 이제 동승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충분히 동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참 혼자 하시기에는 힘드실 것 같은데 꼭 누군가랑 같이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돌려 세우게 되면 바닥에서 가는 그림이 좀 나올 건데요. 4만 원대까지는 우선 무리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로 보셔야 될 게
매수가 기준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긴 어렵고 현재가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1차 목표가는 4만 원 정도가 될 거고요. 2차는 얼마인가요? 5만 원대 후반짜리 6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단가가 너무 높으시다 보니까 혹시라도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나신다면 그 수익금만을 가지고 원금 아닙니다. 수익금만 가지고 이 종목의 단가를 낮춰보시는 전략을 취해보자라고 추천을 좀 드릴 겁니다. 시간이 걸려도 결국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전기차 못 버립니다. 계속 성장합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지금은 화재에 대한 부분이 약간의 트러블이 생긴 거고 계속 가는 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너무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결국 갈 거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ESS 시장으로 가면은 세비캠 더더욱 중요합니다. 빠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걸려도 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지금은 바로 막 매수하셔서 단가를 낮추는 건 전략은 좋지 않아요.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시면서 그 수익은 제가 또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수익을 내시면서 이 종목의 단가를 계속 주기적으로 낮춰가 보자. 이렇게 전략적으로 운영하시면은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전략을 잘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마찬가지로 유튜브로 들어온 에코앤드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3,000원에 또 30%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볼게요. 계속해서 하반기에 반등 기대감을 모았었던 2차 전지주 드디어 이제 9월 들어서 가나 싶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 약 4%대 강한 급등 보여주게 되면서 현재 견조한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000원 선에 거래 중인 이 에코앤드림 조금 더 반등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올게요. 예, 매수가 43,000원이시고 뭐 누구나 매수할 수 있었던 그런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세적으로는 바닥 자리가 여러 번 체크가 좀 되기는 했었는데 여기 라인들이 여기 거의 쌍바닥, 여기 바닥 라인에서 돌리는 게 이렇게 첫 돌렸던 거네요. 요 라인 요거네요. 요거 라인만 보면 되겠네요. 자, 제가 이제 라인은 잡아드렸는데요. 이 라인만 보고 대응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아실 수 있는 차트의 라인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바닥을 확인했었고 출발을 시작했어요. 바닥을 찍었고 두 번째 바닥을 찍었고 세 번째를 찍었고 이탈이 나왔어요. 근데 지켜주는 라인이 보이면서 살짝 움직였던 구간인데 사실 이 구간 있죠? 여기 요 라인에 요 하단 구간 있죠? 여기는 이제 매수 자리예요. 매수 자리니까 너무 걱정하실 게 없고 돌려 다시 세울 거예요. 돌려 세우면서 살짝 슈팅이 나오면서 얼마? 매수가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비중이 30%신데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돌려 세우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매수가까지 오면은 이제 사람들이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게 문제지. 내 매수가까지는 오실 건데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할 거냐 아니면은 좀 더 버텨보다가 올라가는 거를 볼 거냐인데 우선은 갈 겁니다. 갈 건데 매수가가 오면은 다시 한번 사실 차트를 봐야겠죠. 그 상황에 맞게끔. 저는 우선 상황은 이거는 매수가까지 가는 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이유는 뭐예요? 다시 연락을 주셔야 돼요. 도움을 받으시려면. 아시겠죠?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다음으로 현대로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53,000원 그리고 50%의 보유 비중이 다소 높으시네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요. 약 3.5%가량 좀 강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52,0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또 오늘 장에서 방산주 다소 흔들리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네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이 전략 어떻게 설계해 볼까요? 네, 베팅을 하셨어요. 53,000원에 베팅을 하셨어요. 네. 쉽지 않은데 이 정도는 사실 조정 이용하셨어야 됐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뭐 현대로템 10만 원 갈 거야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현대로템은 다 올라갈 거야, 쭉쭉 갈 거야. 약간 좀 이런 기대감을 갖고 보시는 거라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신 거지만 좀 아쉬운 점은 현대로템이 그래도 21선 이탈 자리나 아니면 61선 이탈 자리가
굉장히 저점 인식이 되면서 그러니까 반등을 주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대응은 조금 아쉽다. 그래서 요건 있습니다. 최악인 경우를 예측해 볼 때 21선 자리를 이탈할 수도 있어요. 5만 1,00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 조금 더 내려간다면은 요 61선 자리가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냐면은 한 4만 6천 원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4만 5천 원, 6천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 자리까지 맥스로 내려왔다가 다시 쭉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약간의 고점에서의 흐름들에서 뚫고 가지 못하고 횡보하면서 약간 밀리는 듯한 모습이 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밀리더라도 이거는 뭐다? 버텨내셔야 돼요. 결국 실적으로 화답할 종목은 맞습니다. 맞는데 너무나 좋은 종목인 것도 맞아요. 매수도 종목은 잘하셨다. 다만 타이밍적으로 조금만 참아보셨다가 이 라인 보고 매수하셨으면 어땠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만 안 깨질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또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중을 이 자리에서 50%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는 조금은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혹시라도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은 비중은 바로 조금 줄여보세요. 비중을 50% 과감히 좀 실어 나갈 때는 이런 자리는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약간 이렇게 60에서 타는 자리들이 있죠. 이런 자리. 이 종목은 그래요.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종목은 그 자리에서 하셔야 돼요. 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떨어지면 놀라지 마시고 시간 걸려도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좀 힘내시고 차분하게 홀딩 의견 드려볼게요. 다음으로는 이오플로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6,470원 그리고 15%의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흐름을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요. 그간 인슐레 특허 분쟁에 또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한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가 급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1.39% 이 지난 전거래일 바닥을 확인하고 다소 돌려세우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매수가를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또는 오늘 매수하신 종목이 아닐까 하네요. 전문가님,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 다시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언제 사신 건지가 참 궁금하네요. 지난 5월이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5월이신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어찌됐든 간에 우선은 요 라인은 지켜내고 있기는 하거든요. 지켜내고 있는데 반등이 나오면 한 번은 급반등은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떨어지는 거는 제한적일 것 같고요. 이미 여기 계셨던 분들이 요거 라인 이탈할 때 팔 사람은 다 팔았고요. 이미 갭으로 떨어져가지고 손도 못 댔어요. 나올 사람들은 다 나왔고요. 지금은 매도보다는 반등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반등이 얼마나 시원하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이 이오플로우를 여기 가지고 계신 분들 제외하고 이 시청자님 상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요거 단기로 급등 빵 나오면은 일단 1차 수익 실현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조만간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큰 수익은 노리지 마시고 플러스 10% 전후로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현 가격에서. 네, 그래서 이거는 우선은 홀딩을 하시고요. 혹시라도 그리고 떨어질 경우에는 최근에 가장 저점 자리만 조심하세요. 가격이 얼마더라? 잠깐 볼게요. 6,380원이니까 6,350원 이탈 자리는 조심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번에 반등 보고 수익 실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아니면 조금 욕심이 나신다면은 분할 매도를 통해서 그 다음까지의 상승을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이 정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이 시작됐는데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전 종목들 다시 한번 AS 손봐보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아우딘 퓨처스는 꾸준하게 보시면 되는데 자, 3분기부터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돌아옵니다. 이 종목 그 분기 실적이요 그렇게 높았던 회사가 아니에요.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높았던 회사가 아닌데 하반기
이게 반기가 지금 148억 매출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반기부터 돌아온다고 했죠. 네. 하반기 실적에서 3분기 실적이 제가 체크해 본 바 예상치 자체가 얼마가 되냐면 반기 실적에 거의 버금가는 실적? 반기 실적은 넘지 못할 것 같지만 반기 실적 가까운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나오면 120억 매출, 꽤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상황상 예측상 지금은 누가 봐도 어떤 자리냐면 다들 그냥 밑에서 입 벌리고 있어요. 던져, 나 받아 먹을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그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해서 미팅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아마존에 들어가시면은 아웃인입니다. 아웃인 퓨처스의 그 선스크린 제품 자체, 선크림이죠. 제품 자체의 그 광고 모델로 세븐틴 에스쿱스가 이제 올라가 있기도 하고 본격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올리브영에 지금 팔리고 있는 이 메탈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상황상 베트남 뭐 쪽도 마찬가지지만 동남아 쪽도 매출이 너무 좋거든요. 상황상 그냥 계속 이거 잘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나중에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때 AS 잘 해드릴 거고요. 지금은 열심히 밑에서 잘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SK케미칼은 이거 오늘도 꺾이면 제가 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우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로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는데요. 좋은 자리 아닙니다. 반등이 나오는 거 보고 대응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LG화학이 LG엔솔과 함께 상승을 기가 막히게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목표가로 설정을 했었던 자리가 1차가 35만 원 자리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고가로 34만 5천 원까지 현재 올라왔거든요. 수익률이 어느새 15%까지 올라왔어요. 새롭게 포트 편입하면서 넣었었던 대형주잖아요. 흐름상 더 갈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1차 목표가가 35만 원인데 도달하게 되면은 2차 목표가는 40만 원이거든요. 상황 보고서 제가 AS 도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금요일과 목요일 날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다시 오늘 상승으로 돌리고 있어요. 차트가 이쁘게 좀 바뀌고 있어요. 화장품주들이 약간 좀 급등 나왔다 죽어있다 왔다 갔다 하긴 했어도 바닥 다지고 가는 종목 중에서 꽤나 매력적이에요. LG생활건강도요.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 참고하시고 홀딩하시고 자,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아직은 움직임이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오늘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저는 되돌림 반등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좀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상황 추이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주는요. 이게 제가 종목을 딱 정하고 나서 PD님한테 보낸 다음에 보고 있는데 너무 오르긴 해가지고요. 고민스럽긴 한데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올라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인데 뭐 종목의 내용은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실 겁니다. 양극재, 음극재 이게 다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리튬 가격에 따른 회사의 이익률 추이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리튬 가격이 아까도 좀 보여드렸었던 코미스 사이트에서 죄송합니다. 사이트에서 보시면은 약간은 조금 되돌림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큰 폭의 상승이 나온다면은 위로 조금 많이 열릴 겁니다. 매매 자체가 되게 편한 종목이에요. 이게 24만 원짜리잖아요. 한 주에. 그래서 쉽게 매수 할 수도 있고요. 기관들과 외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종목이라 또 기관들과 외인들이 매수 들어오면은 또 시원하게 갈 겁니다. 시총 얼마입니까? 이거 16조. 시총 16조. 어제 기준으로 16조고요. 일단 뭐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 실적 기대감을 통해서 수급 유입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이게 조금은 높아서 제가 아래로 잡아놨는데요. 안 들어오면 안 살게요. 자, 22만 5천 원에서 24만 원. 못 들어오면 못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22만 5천 24만 원 아래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자, 목표가 1차 목표가는 25만 원을 잡아놨는데 참 이거 놀라가지고
2차 목표가 30만 원, 30만 원까지 보도록 하죠. 네, 그렇게 하시고요. 손절가는 이거 안 들어오면 안 사는 거예요. 22만 원 만약 이탈하면 이거 빼야긴 해야 됩니다. 아셨죠? 요거는 이제 아마 포트 편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고 내일이나 뭐 조만간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 가격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편입을 할 거니까 요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요. 좋은 수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오늘 포스코 퓨처 M까지 텐베거 메이킹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이 있을지 지금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정오의 텐베거 정말 아쉽지만 오늘은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이 바닥줄을 찾는 시장 가치주에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수급 유입 계속해서 체크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텐베거 메이킹 종목은 포스코 퓨처 M, 하반기 실적 기대감에 수급이 유입될 것이란 기대감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금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저희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 피해보시는 일 없도록 각별하게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